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정지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EBS 독서 연계의 허상이에요. 아니 선생님, 분명히 얘가 6월이나 9모 같은 데 보면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 허상이라고 보는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수능이죠.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따와서 블록형으로 싹 끼워넣는 식이지 그 주제 자체가 아예 지배적인 그런 지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27년도 6월하고 26년도 수능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볼 건 이 가나형이에요. 지금 가나형에 처음에 뭐가 나왔었죠?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는 건 나의 민권이었을 거고, 가에서 나온 거는 막 운명을 바꾸냐 어쩌냐 막 이런 거였죠. 그러면 얘는 어떤 민권에 대해서 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연계가 되었다고 해서 까봤더니 뭐가 들어갔었냐?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권리 주장한 그 파트 있죠. 그 운동 하나 딱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백정밖에 없어. 조금 애매하죠.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돼. 이 기출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건 실제로 기준에 있던 그 기출하고 어떠한 연계성이 있었는가, 내가 공부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시험에서 녹여내서 활용했을까,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가짐을 봤을 땐 24년도 9월 2409 양천재 지문을 같이 봤으면 좋을 겁니다. 왜? 실제로 요 앞에서 계층들을 싹 분류한 다음에 글을 전개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누구였어? 하나 집중해서 가는 것처럼 가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그 A 파트 말고 B 파트 있죠? 비교 대조할 때 그 B 파트에서 이제 교명 부분을 얘가 중요한 정보니까 얘를 활용해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나에서는 어땠을까요? 인물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면서 통시적으로 막 흘러갔죠. 옛날에 우리 동양의 천지문만 해도 그 시간대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3개, 4개 넘어가더니 5개, 6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처음으로 알려준 교훈이 어디였어요? 이호수능 개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화에서 배운 그 많은 인물들을 다 외울 필요 없이 무엇이 변화하냐, 무엇이 변하지 않냐, 이것만 딱 하나의 축을 잡아놓고 그대로 읽는 것. 이거를 그때 활용했어야겠죠. 그럼 두 번째로 정보 비대칭. 얘 연계긴 했거든요. 근데 이 앞에 나왔던 정보 비대칭에 집중을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 글의 뒷부분에 있는 그 작은 흐름 같은 무언가 막 조밀조밀 있는 대법원의 다수설, 소수설 이 의견 대립을 주목해야 됐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실제로 25년도 수능 그리고 4년도 수능 각각 어땠어요? 리프킨, 명회 얘는 뭐였죠? 경마식 선거보도. 이 두 지문을 좀 봐줬다면 지문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됐을지를 알 수 있었겠죠. 실제로 어때요? 대법원의 입장이 다수설 소수설 나뉘고 헌재 입장이 나뉘어가지고 3자 비교를 시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지 않았어요? 대법원에서 다수설 소수설.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다수설이 주된 입장인지 몰랐어요. 그럼 너는 민주주의에 자격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지문을 봤다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얘네들의 지금 다 다수설이 이들의 주된 입장이었다는 걸 좀 알고 갔으면 이 정보 비대칭 지문에서도 다수설이 얘들의 입장이니까 보기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 독서 연계의 허상을 무엇으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기출. 물론 기출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EBS를 보아서 소재를 따가는 공부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 키워드들이 우리의 심세를 안정시켜 주거든. 내가 낯선 거에 놀라는 성격인데 내가 봤던 게 나와서 기분이 좋거든. 이게 바로 연계의 위력이면서 동시에 허상인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온 라플라스. 이 라플라스식 자체도 연계였죠. 근데 생각해봐요. 정확히 수특 지문에서 뭐가 나왔었죠? 페퍼였죠. 이렇게 글이 실제로 두 갈래로 이어져서 막 전개가 되는데 요 페퍼 나왔어. 솔직히 이 페퍼보다 이 지문은 뭐가 중요했어요? 비례반비례 관계 먼저 나온 거를 가지고 두 개로 자르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정보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만 해서 문제로 간 다음에 묻는 것만 보고 1번 판단하면서 4번도 판단한다.
1번 보고 2, 3 판단한 다음에 4번 봤을 때 1번에서 생각했던 거네? 하면서 4번도 그거 써야겠죠. 답 골랐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했던 건 비례반비례 관련 아니었어요? 그쵸? 이걸 다루는 기출은 굉장히 많으니 굳이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전에는 그 19년도 9월에 나온 SATM 지문 아시나요? 그 지문에서 어떤 짓을 했을까요? 앞에 비례관계를 우르르 준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비례반비를 우르르 준 걸 가지고 막 모든 온전한 이해를 해가지고 얘랑 어떤 관계고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고 이걸 해야 됐을까요? 아니죠. 얘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럼 어떻게 묶어서 가져갈지 이것만 딱 잡아놓고 문제로 가서 요구한 것만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한 태도였겠죠. 그래 이건 6월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야 수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당장 여기도 어땠어요? 26년도에서도 처음에 뭐가 연계였죠? 가에서 법의 해석을 알려줬죠. 그게 그 당시 수특 뒤에 그 종합 파트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막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아는 거다 했는데 그게 중요했나요? 아니죠. 결국이 아니죠. 실제로 얘는 뭐랑 더 연관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26년도 6월에 가나 지문 있죠. 거기에 있는 부동산 법 지문하고 조금 더 연계성이 있었어요. 얘를 읽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알아냈다면 얘는 더 쉬웠겠죠. 그쵸? 굳이 이 EBS라는 걸 얽매여가지고 막 소재를 외웠어. 열심히 외우고 강의도 들었어. 근데 해석하는 띨렁 나와. 어라?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러지 않을까요? 두 번째, 열팽창 지문이에요. 얘도 그 당시 연계여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힌 친구? 바로 보기 문제죠. 그 집게 심지어 그 앞에서는 반대추론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열을 가하면 늘어나니까 냉각하면 줄어드니라고 했을 때 어떤 강사들은 이거를 지문을 먼저 본 다음에 냉각하면 줄어든다를 반대추론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읽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를 보고 돌아가서 생각을 하지. 그럼 이 열팽창 지문도 결국 어려운 게 뭐였어요? 아니 보기 문제였는데 여기 앞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가면 그래 글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 되겠죠. 물론 솔직히 이거는 좀 연계가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외.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칸트예요. 저는 이 칸트 지문 연계였다라고 하는 것만큼 진짜 공허한 소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칸트에서도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칸트 이전, 칸트, 스트론슨,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 나와가지고 4명 입장 비교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뭐가 다르고 뭐 한지 그래 그 차이점을 머릿속에 딱 잡고 문제 가서 한번 비벼보겠다 이거였잖아요. 심지어 A파트 구간 딱 준 다음에 자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뭐 더 하려 하지 말고 문제만 풀어 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칸트의 뭐 연계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심지어 EBS에서 다룬 게 한 요쯤 내용이라 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게 나오긴 하지만 너무 믿을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EBS 연계가 우리의 심신 안정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점수를 올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 시간에 비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미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역 위주로 본다면 다 어때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죠. 똑똑한 친구들은 사탐을 하니까요 요새. 그러면 그 친구들을 봤을 때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아니 기출하기도 바쁘고 뭐 실무 나오는 거 풀기도 바쁘잖아요. 뭐 이감상상 이런 것들. 근데 언제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저는 이걸 듣는 것보다 차라리 이감상상 같은 그런 사설 모의고사 아니 바탕한수 같은 것 그런 모의고사 보면서 뭐 하라? 풀면서 연계를 대비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연계를 다루는 건 좋아요. 근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 어때요? 내가 이전에 연계 대비 겁나 했는데 아니 존나 했는데 안 나와서 그 다음 해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연계 체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문학일 겁니다. 문학은 존나 해야 돼요. 왜? 진짜 나오니까 그대로.
근데 비문학, 다시 말해서 독서는 저는 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이쁜 교재 보면서 강의 보는 거 재밌는 거 알아요. 도움도 돼요. 되는데 점수가 오를까요? 이상입니다.